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빌라인데 전용이 29.457평, 엄청 크죠. 이 정도 빌라가 이 정도면 정말 큰 거거든요. 일단 위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뭐 개포동 중에서도 물론 뭐 약간 옆에 쪽이긴 한데 여기 지금 개포동 이 위치인데요. 저 보다시피 뭐 국립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뭐 여기 옆에는 국악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국악중학교도 있습니다.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길 건너편은 이쪽은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이고 여기 뭐 큰 도로에 접해 양재도로에 접해 있고 근처에 뭐 IC들도 많이 있고 뭐 양재 IC나 양재 신민수, 뭐 제철역도 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자, 이 빌라인데 이 빌라가 보다시피 사용승인이 94년도입니다. 94년도면 이 정도 빌라라면 굉장히 빌라가 허름해 보여야 되거든요. 뭐 겉모습 보기에는 뭐 빨간 벽돌이기 때문에 뭐 허름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좀 보다 보면 일단은 94년도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 특이하게 이렇게 각각 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은 지하 주차장으로 보여지고요. 보다시피 보면 안에가 봐보세요. 94년식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한번 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당시부터 이렇게 원래 좋았던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거 문이 이 정도면 바꿨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바꾼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빌라입니다. 자, 이 빌라 구조들을 보면 보다시피 이게 본건이고요. 이게 복층입니다. 복층. 그래서 본건에는 방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복층에는 방 3개가 있습니다. 뭐 복층에서는 뭐 뛰어놀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총 방이 5개인 그런 집입니다. 자, 이런 집이 지금 감정평가가 6억이 나왔는데 개포동의 전용이 29.457평인데 6억이다. 게다가 유찰이 돼서 4억 8,560이다. 이 물건 좀 입찰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낙찰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뭐 추측을 해보는데 뭐 그거에 뭐 시즌 다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빌라이긴 하지만 평수가 너무 크긴 하지만 개포동이어서 좀 입찰자를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보시면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보다시피 방 1개를 점유하고 있고 3,500만원입니다. 이런 방 5개짜리 럭셔리 복층 빌라인데 빌라 방이 많으니까 이걸 세를 내준다? 그것도 하나만? 그것도 금액이 3,500만원만? 겨우? 좀 이상해 보이죠. 아무래도 소유자의 배우자인 정 씨와 성이 같은 걸로 봐서 이름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걸 봐서 아무래도 좀 뭐 친척이나 뭐 가족이나 좀 한 달이 좀 건너선 그런 가까운 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학교 배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분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전입을 시켜놓은 게 아닐까. 특히 복층이다 보니 충분히 전입하면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대 분리가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전입도 되어 있으니 거기다가 최소 면제 보증금으로 최소 면제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 하루 있다가 있습니다. 저 보다시피 배당 종료일이 8월 17일인데 이날이 그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장이 되어서 배당 요구가 전날적으로 한 걸로 받아졌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배당 요구 전날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갔는지.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 빨리 하거든요. 진짜 뭐 소유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굉장히 배당 요구 빨리 할 텐데 막바지까지 가서 한 걸로 봐서 최우선 면제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않을까. 자, 이런 물건 명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커다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방 하나만 내줬다. 그럼 여기만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명도를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인도명령은 각각 해야 됩니다. 소유자도 인도명령 해야 되고 세입자도 인도명령 해야 되는데 명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이 사람 명도 따로하고 이사비 따라주고 이 사람 명도하고 따로하고 이사비 따라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방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도 결국은 복도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거실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이 집에 있는 사람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는 지인일 것이므로
통으로 같이 이사비 받고 싶으면 이사비를 이 소유자하고 명도 협상을 할 때 자 이사비 드릴 테니 명도 이 집과 같이 한꺼번에 명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상황에서는 이사비 과연 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 여기 세입자가 지금 3,500만 원을 받잖아요, 배당을. 그러면 세입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을 내가 명도를 정상적으로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방 하나만, 이 큰 집에서 방 하나만 명도를 정상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전체를 명도를 받는 조건으로 명도 확인서를 주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이 사람은 이 배당을 받고 나는 명도를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도 이사비 필요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4년식 빌라이긴 하지만 평수가 워낙 크고 워낙 큰 상태에서 좀 약간 당시에 굉장히 잘 지어진 지하주차장까지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럭셔리 빌라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면 뭐 학군도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필요는 있는데 금액은 과연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4억 8,500은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에 낙찰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럭셔리 빌라 오래전에 지었어도 럭셔리 빌라는 좋은 빌라네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